다음 머니뉴스 기사고요. 네. 분양 비인기 지역 가르는 일자리. 네. 뭐 희비의 지방 이게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희비를 가르는 게 핵심이 일자리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이거 소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거죠? 아마 이 기사를 쓰신 분은 제 책이나 제 강의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도 아는 기자분이시기도 하시네요. 네. 일단 이게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국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면적은 제일 적고,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도 물론 이제 세종시라든지 그 제주도를 빼고는 대부분 다 서울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이 압도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경기도가 서울의 몇 배잖아요, 크기가. 근데 또 경기도보다 또 서울에 일자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많은 그 숫자대로 가격이 비싼데, 서울을 일단 논외로 하고, 이제 그 서울 이외의 그러니까 시도에서도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이 비싸더라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많이 조정이 됐어요. 심지어 부산도 조정이 됐고, 울산도 많이 조정이 됐고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을 한다. 그러니까 주춤했던 아파트 다시 오름세라고 하는데, 오름세의 선두 주장은 결국은 그 지역 내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거나 양질의 일자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들이 있거든요. 그 입지들이 먼저 오르는 거예요. 결국 이제 분양 비인기 지역을 가르는 일자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분양 인기 지역도 일자리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전에는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집이 부족했을 시기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집이 부족한 지역은 없거든요. 결국은, 이게 이제 거의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거품들이 빠지고 입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분양 인기 지역이든 비인기 지역이든 그 지역의 수요를 어떻게 보면 이제 검증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분양 비인기 지역 중에서도 일자리가 있는 지역만 다시 살아나더라. 그런 기사로 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조선일보 기사고요. 또 네. 이건 기사 제목이에요. 네. 김현미 유은의 실책 릴레이. 네. 강남 8학군 전세 2억 뛰었다. 내용을 좀 요약하면, 김현미 집값 잡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공급 급가 무료로 가격 급등, 유은혜 정시 확대 자사고 폐지 정책 내놓아 전세값까지 기름 부어, 대치동 84제곱미터 전세값 15억 넘어서고 반포 아파트값 평당 1억 시대. 이게 이 두 분의 이 정책 때문에 이게 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맞나요? 이건 조선일보 기자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 정부하고 조선일보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은 이제 보수의 좀 전형적인 매체고, 지금 정부는 아마 이제 진보에 가까운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정부가 지금 자한당이라고 하면은 한겨레나 교양 쪽에서 그렇게 또 그런 논리로 공격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정치적인 공방을 일단 다 논외로 하고 팩트만 갖고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 인사이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현미 장관이나 유은혜 장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전세 2억을 뛰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것도. 이건 시장이 그만큼 좀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단기간도 아니고 이것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누적돼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이게 실책 릴레이 때문에 강남 8학군 전세가 2억 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아파트가 들어가서 시세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8학군이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헌아파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헌아파트들은 전세 시세를 많이 받지 못하거든요. 특히 인기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죠.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가 거의 유일한 새 아파트인데 그거에 대한 전세 시세가 2억이 올랐다는 것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주변에 신규 공급 아파트 계획들이 별로 없어요. 개포동 말고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개포동 아파트가 또 입주하게 되면은 또 그 아파트 시세는 또 올라갈 거 있고 전세도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야지, 정책 실책 때문에 이게 올랐다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좀 평가절하해 보이기에는 문제는 없다는 것들이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됐다는 것들은요, 결국은 강남 전세값이 오르고 있구나예요.
평균 시세가. 근데 이것들은 인플레이션 결과일 수도 있고 매매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서초구 얘기가 나오죠. 서초구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이 넘었다는 건 서초구 아크로리버 파크 얘기인데 이거는 입지가 정말 좋은 지역에 한강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중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이잖아요. 이런 급의 아파트들이 공급이 지금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아마 원베일리가 입주하기 전까지, 반포주공 1단지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이 아파트가 가장 비쌀 텐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인플레이션만큼 꾸준히 올라간다는 것들이고, 시장에 매물이 없으면 없을수록 가격은 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강남구랑 서초구잖아요. 둘 다 파락군이에요. 그러니까 송파구나 강동구는 파락군이 아닙니다. 강남구하고 서초구만 파락군인데 이 지역에 새 아파트니까 가격이 비싼 것들은 당연하고 여기는 학군만 좋은 게 아니라 일자리 접근성도 좋고 교통도 좋고 상권도 좋고 환경도 좋아요. 심지어는 입지민의 신분 계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층들도 좋아요. 결국은 여기는 이렇게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주택이 나오게 되면 바로 지불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데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지역과 좀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책 실패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단기간에 이역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수요 공급 문제, 정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요소들이 그런 좀 결합이 돼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온 게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새 아파트 아닌 곳에선 못 사시더라고요. 아마 그 주변에 그 학부모님들 지인들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아파트 네. 계신 분들은 계속 새 아파트만 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학부형도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그 서초 쪽에서 어릴 때 키워서 반포 자이 입주하셨다가 그러면 반포 자이 거의 입주할 때쯤 네. 2009년도부터 입주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너무 이제 새 아파트가 좋다 하고 이제 저희 용산 쪽으로 이사 오시게 돼서 오면서는 첼리투스 전세를 들어가시더라고요. 첼리투스는 2015년도 입주입니다. 그래서 첼리투스 전세 사셨는데 지금 이제 전세를 만약에 집주인이 네. 뭐 월세로 돌리거나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이제 어디를 가야 할까 물색하시다가 지금 용산의 해링턴 내년 2021년, 2020년 입주입니다. 네, 그거랑 이제 맞물려서 본인은 이제 그쪽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실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분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신 분이시네요. 네, 그분은 뭐 전세가 그만큼 있다는 거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 전세로 사니까 세금도 거기에 이제 자가로 사시는 분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좀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분의 지금 이사 패턴을 보니까 2009년도, 2015년도, 2021년도거든요. 네. 6년에 한 번씩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가 만기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집주인이 전세라고 하면 2년에 한 번씩이니까 3번 정도.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패턴인데요. 와, 이분 한번 뎁스 인터뷰 한번 제가 조사 리서처로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야,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새 아파트에만 자꾸 살다 보니 이제 낡은 아파트 집 보러 혹시 이제 가게 되면 뭐 이렇게 그 동네에 되게 좋은 아파트들 많잖아요. 용산에도 파크자이나 2008년도 입주. 시티파크 같은 걸 봐도 너무 낡아 보여서 그렇죠. 2008년도 입주니까. 이사를 못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첼리투스는 2015년도 입주이기 때문에 두 아파트 보면은 조금.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파크타워가 훨씬 더 고급 아파트거든요. 그때 첼리투스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고. 근데 이제 워낙 그 첼리투스가 새 아파트고 여기에 또 이제 파크타워에 없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더 좋아 보였겠죠.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러네요. 아무튼 효성 해리턴 스퀘어 같은 경우는 용산역 바로 앞에 있고 저는 이제 제일 재밌는 게 그 옆에 BTS 건물이 이제 올해 입주하잖아요. 그만 좀 BTS 지분이 있으신 줄 알겠어요. 아니 이게 청담동에나 이런 뭐 SM이라든지 뭐 YG는 아니고 또 JLP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용산에도 이런 좀 거물급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BTS 입주하고 나면은 소장님은 이제 그 건물 앞에서 BTS 얼굴이라도 보려고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한번 인젝션 한번 찍어봐야죠 BTS. 네, 알겠습니다. 네.